아,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패턴은 디자인 패턴의 세 가지 유행 중에 객체를 만들 때, 객체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클래스를 설계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크리에이셔널 패턴의 유형에 속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작성을 해 보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create an object.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without specifying the exact class to create.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객체가 있으면 어떻게 그 객체를 만들어내죠? new 하고 그다음에 그 객체의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보통. 보통 이런 방식으로 뭐 자바나 C++ 구문이 조금씩 당연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뭐 new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쓰고 그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쓰고 써야지만 그 클래스 이름에 해당하는 객체를 만드는 게 우리가 보통 아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그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new하고 무슨 클래스 이름을 지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C1, 뭐 C, 뭐 7번, 뭐 클래스라고 이름을 지정하고 이렇게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Without specifying the exact class to create. 그렇게 하고 그런 거 없이 그런 거 지정하지 않고 클래스 이름을 구체적인 정확한 그런 클래스 이름을 지정하지 않고 객체를 만들어는 방법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기는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 객체가 어떤 클래스로부터 의 객체인지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객체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고요. 왜 그러면 클래스 이름을 꼭 모른 채로 만드는 방법이 필요할까? 객체를 만드는 방법이 필요할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클래스를 특별한 클래스라고 지정하지 않고 그 특별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필요할까? 왜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어떤 메인 함수예요. 제가 클라이언트예요, 일종의. 클라이언트 클래스입니다, 제가. 이 객체를 사용하는 어떤 클래스예요. 그랬을 때 이 객체는 사용하고 싶은데 이 객체의 클래스하고 의존성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만약에 new 하고 클래스 이름 이렇게 하는 순간 제가 클라이언트로서 그러면 제 클래스와 그 객체의 클래스가 의존성이 명확하게 생기는 거죠. 의존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객체의 클래스 이름이 바뀌면 저의 코드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new 원래 C1이었던 걸 C2로 바꾸면 저도 원래는 new C1이라고 작성했는데 new C2로 작성해야 한단 말이에요. 또는 그거보다는 더 일반적으로 new C1의 인자가 처음에는 3개였는데 나중에 인자를 4개로 늘렸어요. 그러면 제 코드도 new C1 3개짜리로 해서 객체를 만들었던 그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해서 new C1하고 4개의 인자를 주도록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존성이 생기는 거를 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객체는 내가 사용하고 싶어.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어. 자, 이런 경우에 바로 이런 요구 사항이 생기는 거죠. 객체를 만들고는 싶은데 그 객체의 클래스를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언급은 하고 싶진 않아요. 언급을 하는 순간 강한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객체 클래스와 그 객체를 사용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두 개의 모듈이 있는 거죠. 두 개의 모듈 사이에 커플링 우리 설계 원리에서 커플링과 커히전 배웠죠? 커플링은 뭡니까? 일단 두 개로 나눠놓긴 나눠놨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맨날 사용이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두 개의 결합도, 디펜던시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결합도를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패턴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좀 그런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지만 이제 그 뒤에 더 상세한 내용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동기는 이해되었죠. 자, 동기는 이해되었고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고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적용을 하면 커플링이 좋아진다. 커플링이 위크해지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객체 클래스 사이의 커플링이 위크, 약해지는 거고 약해지는 커플링이면 굿 디자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동기는 이해를 했고 자, 이제 그 동기를 만족시키는 설계 방법이 이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고프 디자인 패턴 책에 의하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일단 요거는 여러분들 UML 로테이션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가 지금 4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상속 관계죠. 프로덕트라는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이고 콘크리트 프로덕트가 자식 클래스다 라고 하는 거를 나타낼 때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저희는 배울 때 이 삼각형이 이 끝에 있었었는데 약간의 노테이션이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는 있지만 상속이다, 상속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객체를 만들어내는 클래스예요. 크리에이터 클래스와 콘크리트, 뭔가 구체적인 객체를 만들어내는 클래스인 거죠. 콘크리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클래스 사이도 상속 관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테이션이 사실은 요렇게 까맣게 칠하지 않았고 요렇게 삼각형 없이 요렇게 된 화살표로 저희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존 관계. 콘크리트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게 일시적으로 콘크리트 프로덕트의 객체를 인자로 받거나 뭐 리턴 타입으로 리턴하거나 그런 의존 관계에 있다. 라고 하는 걸 할 때 점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까맣게 칠해진 삼각형 대신에 그냥 이렇게 안에가 칠해져 있지 않는 그런 화살표로 우리가 의존 관계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바로 제가 설명한 관계들,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동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은 새로운 노테이션이 나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unoperation이다, factory method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요 create라는 클래스의 메서드인 거죠. 메서드이고 그 중에 이제 unoperation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메서드에 지금 이렇게 옆에 동그라미가 하나 그려져 있고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귀가 접혀져 있는 그런 사각형 안에 뭔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그런 노테이션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 노테이션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unoperation이라는 메서드를 구현을 할 때 여기 지금 요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이런 유형 방식으로 구현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메서드에 대한 부가 설명이 필요할 때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하는 게 이제 UML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UML 요런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라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런 노테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언오퍼레이션을 구현을 할 때 어떻게 구현하라고 그랬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팩토리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구현을 해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팩토리 메서드 있잖아요. 요걸 구현을 해서 요 프로덕트를 어떤 추상적인 그런 프로덕트 객체를 프로덕트 어떤 변수를 클래스 변수로 선언해 놓고 팩토리 메서드를 부르면 어떤 객체가 넘어와서 요 프로덕트라는 변수의 객체를 할당하게끔 그런 방식으로 언오퍼레이션을 구현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콘크리트 크리에이터 보니까 팩토리 메서드가 여기 또 있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모 클래스에 있는 팩토리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다시 리라이팅 하는 거죠. 다시 작성하는 거예요. 오버라이딩 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상속 클래스에 있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아까는 원 오퍼레이션에 지금 동그라미가 붙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팩토리 메서드에 동그라미가 붙어 있어서 어떻게 구현하라고 그랬냐면 return하고 new concrete product 얘가 지금 concrete product에 의존 관계가 있으니까 이 concrete product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참고를 해서
new를 해서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객체는 여기서 만드는 거죠. 만들고 그 객체를 만들어서 return만 해라. 그러면 결국은 요 팩토리 메서드를 부르면 오버라이딩 된 게 불려가지고 요게 불릴 거예요. 실제로 요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에서 크리에이터 클래스의 onOperation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그 클라이언트는 onOperation을 불렀고 onOperation은 팩토리 메서드를 불러서 마치 자기 자신의 메서드를 부르는 것처럼 뭐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잘 배웠다면 자기 자신의 팩토리 메서드가 불리는 게 아니라 concrete create의 팩토리 메서드가 이제 불리게 되겠죠.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부르고 싶을 거고요. 부를 거고요. 그러면 여기 팩토리 메서드에서는 이 콘크리트 프로덕트의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실제 콘크리트 클래스 프로덕트 클래스의 객체가 만들어져서 요 팩토리 메서드에 호출한 거에 리턴 되면 요 프로덕트라는 변수에 요 new 콘크리트 프로덕트 객체가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아이디어로 클래스도 구성하고 구현을 하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고요. 여러분 아직까지 잘 이해가 된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이제 재밌는 관찰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셨든 조금 이해가 아직 덜 됐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서 객체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죠. 당연히 크리에이셔널 패턴이니까 객체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객체 여기서 만들고 있죠. new concrete product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클래스 이름하고 조금 몰라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바로 요거 입장에서인 거예요. 크리에이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자기는 객체를 만들 때 팩토리 메서드를 부른 것 뿐이에요. 실제로 그 팩토리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한 팩토리 메서드 안에 거기에 실제 클래스 이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라는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요 팩토리 메서드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거라고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어떤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낼지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디펜던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크리에이터라는 클래스와 콘크리트 프로덕트라는 클래스 사이에 의존도는 요 두 개의 클래스 사이의 의존도는 굉장히 위크하게 정의된 거죠. 그래서 위크한 커플링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요 크리에이터와 요 콘크리트 프로덕트 사이에 왜? 클래스의 이름을 명확하게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도 객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상속을 받은 자식 클래스가 콘크리트 프로덕트와의 커플링 관계는 있고 그 다음에 걔가 대신에 크리에이터 대신에 부모 크리에이터 대신에 자식 크리에이터가 대신에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설명이 어떻게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클래스들 사이에 구현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걸 일단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크리에이터와 콘크리트 프로덕트 사이에 커플링 관계가 루즈해졌다, 위크해졌다. 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통해서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게 굉장히 요 설명을 제가 드렸을 때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객체 지향 설계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일단 경험이 있거나 좀 지식이 있는 학생일 것 같고요. 대부분의 학생이 아직은 뭔가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똑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번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슬라이드에 거쳐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역시 고프 디자인 패턴 책에 나와 있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한 노테이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 어떤 부속 관계인 어소시에이션 관계 할 때 요 다이아몬드 모양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큐멘트라고 하는 게 애플리케이션의 하나의 부속으로 역할을 하는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할 때 이러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어소시에이션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고요. 또 그거와 더불어서 이쪽으로 가는 화살표도 있네요. 그 이야기는
애플리케이션이 다큐멘트를 또 가리키는 해석 관계인 릴레이션십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만 보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까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이야기를 좀 하면요.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스에서 뭐 사실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 폴더를 여시죠? 폴더는 하나의 디렉토리인 거고 그 폴더에 여러 가지 유형의 파일들이 있죠. 뭐 PDF 파일도 저장돼 있고, 뭐 HWP 파일도 저장돼 있고, 뭐 워드 파일도 저장돼 있고, 엑셀 파일도 저장돼 있습니다. 뭐 그런 다양한 종류의 파일들을 담을 수 있는 게 어떤 폴더 프로그램인 거죠. 그 폴더 프로그램은 다양한 종류의 다큐멘트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뭐 생성도 하고, 뭐 열기도 하고, 뉴에서 생성도 하고, 오픈해서 열기도 하고, 뭐 여긴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뭐 세이브도 하고, 뭐 에디팅도 하고, 뭐 그런 기능들을 하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폴더 안에다가 마우스 뭐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팝업 메뉴 같은 게 뜨고 거기서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메뉴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종류별로 뭐 텍스트 파일을 만들 거예요. 메모장을 통해서 뭐 텍스트 파일을 만들 거예요. 뭐 HWP 편집기를 통해서 HWP 문서를 만들 거예요. 뭐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파워포인트 문서 만들 거예요. 각각의 그 종류별로 문서들이 이렇게 새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를 본 경험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폴더 입장에서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폴더 프로그램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되는 건데 폴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현재 PDF나 파워포인트, 엑셀을 새로 만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1년 후에 혹은 2년 후에 뭐 10년 후에도 폴더 프로그램은 여전히 사용이 될 텐데 그때에 새로 나오는 문서 유형에 대해서는 미리 모르겠죠. 앞으로 미래에 나올 문서 유형을 어떻게 지금 현재 시점에 모든 걸 다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폴더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문서 만들기를 할 때 내가 어떤 문서의 유형을 만들지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유형의 미래에 새로 도입게 될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서의 유형은 모르지만 새로 만들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방식으로 폴더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문서의 유형이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그 폴더 프로그램 계속 새로 바꿔줘야 돼요. 새로 추가시켜줘야 돼요. 새로운 문서 유형 나올 때마다. 그거 별로 하고 싶은 일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문서 유형이 나오더라도 기존의 폴더 프로그램은 고치지 않고 어떻게 딱 끼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새로운 유형의 문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새로운 유형의 문서를 표현하는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게 어떤 유형인지는 모르고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폴더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유형의 파일을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만들 때 아마도 어떤 그 유형을 표현하는 클래스를 모르고도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마도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이용을 하면 99.9% 여러분들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앞으로 향후 10년이 가더라도 안 바뀔 수 있는 어떤 그런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하고 동일한 내용이에요. 뭐만 바뀌었자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on operation이라고 하는 게
new document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 메서드가 create document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요 팩토리 메서드를 어땠습니까?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했죠? 실제 concrete한 클래스에 대해서 어떤 객체를 만들어내도록. 마찬가지로 create document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비어있는 메서드예요. 여기서는 애플리케이션은 추상적인 클래스여서 create document 메서드만 지금 선언이 되어 있고 실제 내용물은 비워져 있는 그런 추상 메서드입니다. 사실. 그럼 그거를 overriding, 사실 overriding보다는 implement라는 말이 더 맞겠네요. 정확하겠네요. 그걸 실제로 overriding 또는 implement를 해서 임플로멘트를 하는데 이때는 my document라고 하는 구체적인 다큐멘트의 객체를 new를 해서 return을 하면 여러분들이 폴더에서 내가 새로 어떤 특정 유형의 파일을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을 때 아마도 이 어플리케이션 클래스에 new document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될 것입니다. 될 거고요. 그럴 때 create document라고 하는 정의되지 않은 추상적인 메서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형태로 지금 코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는 my application이라고 하는 create document가 오버라이딩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부르는 게 아니라 요걸 오버라이딩한 요걸 부르도록 다 연결이 돼 있을 것입니다. 동적으로 동적 바인딩이라고 그러죠. 동적 바인딩이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요 create document가 불려서 new document가 자기 자신도 모르게 create document를 불러서 my document 클래스 구체적인 클래스를 참조로 해서 new해서 객체를 만들면 그 만든 객체가 return 돼서 요 application 클래스에서 알고 있는 document라는 클래스의 변수 doc로 할당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장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요 앞에 디자인 패턴 설명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때 주어진 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팩토리 메서드가 어떤 메서드가 팩토리 메서드냐, 그리고 앞에서 on operation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는 그런 메서드는 요 구체적인 예에서는 뭐 new document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왕 제가 이제 폴더라는 이그젬플을 가지고 요 팩토리 메서드 패턴을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는 마이 다큐멘트라고 하는 한 가지 종류의 다큐멘트만 있으면 별로 조금 이해에 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늘려봤습니다. 다큐멘트라는 클래스가 있고 마이 다큐멘트라는 조금 모호한 이름 대신에 PDF 다큐멘트, 픽처 다큐멘트, 그림, 뭐 GIF나 뭐 PNG나 이런 뭐 HWP 다큐멘트 뭐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각각의 PDF들을 뭐 만들어내는 뭐 뷰라고 했는데 만들어내는 어떤 만들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클래스를 요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로 다 각각 하나 두고요. PDF 뷰라고 하는 요 애플리케이션의 자식 클래스는 PDF 객체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픽처 뷰는 말 그대로 픽처 객체만 만들어내고 HWP는 HWP 객체만 만들어낸 거. 따라서 요 둘 사이의 커플링 관계는 좀 있겠죠. 좀 높겠죠. 왜? PDF 객체는 PDF 뷰하고만 좀 이렇게 연동돼서 연동되어야지만 PDF라는 객체가 의미가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입장에서는 PDF나 픽처나 HWP하고 서로 어떤 커플링 관계가 전혀 없어요. 의존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굉장히 루즈하게 정의된 겁니다. 요 실제 문서 유형의 클래스하고 그걸 다루는 애플리케이션 추상 클래스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new document를 했을 때 만약에 PDF를 했다. 그러면 new document, create document는 PDF 뷰의 create document가 불릴 거예요. 만약에 HWP를 선택을 해서 new document를 불렀다. 그러면 이 create document는 HWP 뷰의 create document를 호출하도록 잘 여러분들 대신에 알아서 다 잘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PDF인지 HWP인지 모르고 new document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10년 후에 자 이게 이제 폴더 프로그램인데 10년 후에
ABC라고 하는 포맷의 새로운 유형의 문서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 한 줄도 안 바꾸고 요 다큐멘트를 상속을 받은 ABC라고 하는 다큐멘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클래스를 상속하는 ABC 뷰라고 하는 클래스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BC 뷰 안에 create document를 하나 만들어서 new ABC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클래스 한 줄도 안 고쳤어요. 아주 바람직한 그런 클래스 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의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팩토리 메서드 패턴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내가 만들 클래스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의존도가 없이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디자인 패턴이 팩토리 메서드 패턴이다 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부가적으로 코멘트를 좀 하면요. 여기서 지금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지금 onOperation이라고 하는 요 크리에이터의 메서드는 외부 클라이언트가 사용해야 되는 메서드예요. 그쵸? 따라서 외부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려면 요 메서드를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외부가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따라서 onOperation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아마도 퍼블릭으로 사용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99.9%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왜? 밖에 클라이언트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팩토리 메서드는 외부의 클라이언트가 직접 사용하지 않아요. 외부의 클라이언트가 onOperation을 부르면 그 onOperation 안에서 팩토리 메서드를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팩토리 메서드는 요 디자인 패턴상에서 자식 클래스가 오버라이딩해서 구현을 해야 되는 메서드예요. 따라서 팩토리 메서드는 클래스의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만 호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팩토리 메서드는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만 만들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호출하는 그런 메서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메서드들한테 붙여지는 그 접근 속성이 뭐죠? 프로텍티드예요. 따라서 이거는 프로텍티드 메서드로 선언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팩토리 메서드는. 그렇게 되면 밖에 상속 관계에 있지 않는 외부 클라이언트들은 액세스할 수 없어요. 오로지 내부들, 즉 애플리케이션 클래스의 create document가 바로 프로텍트로 선언될 그런 메서드가 되는데 PDF 뷰어, 픽처 뷰, HTML 뷰 요 상속 관계에 있는 클래스들만 호출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호출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라는 이야기죠. new document는 아마 외부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을 가능성이 99.9%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코멘트를 해서 팩토리 메서드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